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스트레인지에서 제품을 총괄하고 있는 안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데이터 거래 유통 플랫폼입니다.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산화된 데이터나 정보를 사고 팔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시장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제는 이제 빅데이터를 매개로 한 데이터 경제의 확산, 그리고 2020년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술 동향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데이터 거래 유통 플랫폼 전반에 대한 개념과 저희 구축 사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하면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게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혁명인데요. 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를 매개로 해서 신생태계로 불리는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데이터 거래 유통 플랫폼이 바로 데이터 경제와 연관되어 있고요. 데이터 경제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로 사용되는 경제 구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겪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용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미를 찾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2017년 이후에 가트너나 IBM, MIT 등에서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이나 데이터 캐피탈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013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빅데이터 도입을 하셨고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자산화가 가능하겠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는 이제 기존 산업의 공급망 관리 체계를 응용을 해서 정보의 공급망 구축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게 2017년에 소개된 인포노믹스라는 그 테마입니다. 인포노믹스는 뭐 유추하시는 것처럼 인포메이션과 이코노믹의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 세 가지는 데이터 자산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메저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 자산을 어떻게 하면 정량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평가 모델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측정이 가능하려면 매니지 역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정책, 그러니까 데이터를 자산화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례 개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조직 운영 역량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정말로 내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지, 아니면 꼭 돈을 주고 사고 팔지 않더라도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자산화의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앞에서도 설명드린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이라는 의미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개념을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금화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용한 정보 자산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생성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현금화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뭐 CDO 내부의 분석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뭐 데이터 비즈니스 팀 뭐 이런 조직들도 생겨서 이러한 전반적인 데이터 자산에 대한 시도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데이터를 갖고 계신 기업이나 기관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소스는 가트너의 CDO 서베이 2019년도 결과를 제가 좀 따왔는데, 나름대로는 데이터 자산화로 가기 위한 과정을 설명한 것 같아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자산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CDO 조직이 한 77% 됩니다. 글로벌하게. 뭐 내부적으로도 데이터 자산 공유가 안 되는 기업이나 기관들도 여전히 국내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기존에도 많이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빅데이터 시대에 발전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 융합을 통해서 자기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선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자산화는 이 단계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43%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진짜 혁신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는 단계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산화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이제 외부와 데이터 자산을 공유한다거나,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데이터를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유료 판매하는, 이거는 이제 기업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나 통신사 위주로 자체적인 데이터 유료 판매들이 많이 활성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거래 유통 체계에서 지향하는 바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데이터 유료 판매입니다.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7% 정도로 아직은 미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가트너가 올해 발표한 2020년도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술 동향인데요. 이제 예전에는 뭐 다양한 기술들을 이렇게 낱낱이 소개했다 그러면, 지금 크게 이제 제가 세 가지로 그룹핑한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분석에 대한 부분이죠. AI, 빅데이터 뭐 이런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데이터 관리, 디플로이먼트, 배포, 여기는 이제 거버넌스 영역이 될 거고요. 이러한 거버넌스 기반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를 부여해서 판매를 하거나 자산화 시킬 것인가, 이 세 가지 꼭지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분석에서는 이제 가트너에서는 X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뭐 설명 가능한 AI, 그 다음에 이제는 대시보드는 줄어들고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한 분석 모델을 통해서 의사결정 체계가 확산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X라는 말은 뭐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분석할 시대가 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현업 중심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데이터가 기존에 우리가 테이블이나 컬럼에 대한 스키마 뭐 이런 내용들을 관리하는 IT 메타였다면, 지금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메타들은 비즈니스 메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거래 유통 메타라든지, 아니면 현업 사용자들이 데이터 포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찾고자 하는 그 이력들을 액티브 메타로 정리해서 학습을 시켜서 추천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는 현업의 데이터 활용 관점에 메타데이터가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러한 메타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된 데이터 관리 체계, 그러니까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장이죠. 현업으로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면 이제 분석가들이 점점점 기업에 많이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원천인 데이터와 분석의 어떤 이해관계에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데이터 거래, 뭐 마켓플레이스로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데이터 거래 유통 체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익스체인지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올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020년도에 어떤 분석 데이터 쪽의 동향이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뒤에 말을 풀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데이터랑 분석 부분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와 분석에 대한 가치를 연계하는 관계에 대한 연구,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데이터 맵 기반의 추천 서비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를 좀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데이터 거래 유통 플랫폼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요 밑에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애저 서비스를 만드는 빅데이터 플랫폼까지는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경험을 하시고 지금 도입을 하셨거나 검토를 하시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한 단계로 가기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던 데이터 거버넌스가 기반에 깔려야 됩니다.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일정 부분의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분석 모델을 만들더라도 성능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금 데이터 표준이나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본적인 IT 메타에 대한 그 의미 말고도 비즈니스 메타라든지 활성 메타 체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과 연계시키는 그런 고민들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가 갖춰지는 거고요. 이렇게 거버넌스 기반으로 해서는 이제 분석 환경이 주어져야 되겠죠.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메타에서 정의한 데이터 상품이나 데이터 셋을 카탈로깅 해야 돼요. 내가 쉽게 찾아야지 데이터 자산화가 좀 더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탈로깅된 데이터 셋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안심구역 분석 환경, 이게 뭐 갖고 계신 빅데이터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정보계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데이터를 거래하겠다는 거는 내부뿐만 아니라 내 조직의 외부 아니면 내 기업의 외부 파트너와 공유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샌드박스처럼 하나의 폐쇄된 어떤 안심구역 내에서 데이터가 올라가고 서로 다른 데이터가 결합돼서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갖고 계신 빅데이터 플랫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 유통을 하기 위한 또 다른 갖고 계신 플랫폼과는 좀 더 다른 데이터 거래 유통을 하기 위한 샌드박스로 안심구역이라고 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내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카탈로그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 공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데이터를 무조건 뭐 유료로 판매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관계사를 갖고 계신 뭐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들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이런 체계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카탈로그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상품에 대한 메타 구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과 이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기술 표준인 RDF 기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고민이 되면, 우선적으로는 직접 거래보다는 공유 기반의 데이터 상품을 중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거래가 개방형 스토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보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신 기업이나 기관에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즉 종합 거래형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수익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를 위해서 적정한 가격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품질이나 사용자의 레이팅 아니면 유통 빈도 등을 반영한 데이터 상품 평가,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가치 평가 모델이죠. 그런 툴도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반드시 연계되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 관련해서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거래할 수 있도록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로 데이터를 개방한 거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많은 마켓플레이스, 이제 국내에서도 개발된 마켓플레이스에서 실제 카드 결제나 바우처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빌링 서비스나 블록체인들을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로 가는 이런 단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 데이터 거래소 사례를 잠시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통 플랫폼의 발전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데이터 거래를 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데서는 전체 리전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아직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미국의 엑시엄이라는 회사는 데이터 브로커 회사로도 분리가 되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 3,000개 정도 데이터 속성을 가지고 미국 내에 한 7억 명의 데이터 고객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데이터 모델은 고객들이 이제 자기네들 주로 고객 정보 클렌징을 의뢰해서 그런 클렌징 서비스도 하기도 하고요.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고객들이 자기네 어떤 고객 정보나 마케팅 정보를 이쪽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러면 악시움이 새로운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거꾸로 대파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8년에 IPG라는 회사에 2조 3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제 고객 중심으로 데이터를 판매하던 영역이 이제 이 부분만 그 판매를 했고요.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 스토어 사업인데 주로 그동안 이제 관리하지 못했던 데이터 세트,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 데이터라든지 IoT 데이터라든지 뭐 다양한 센서 데이터, 위치 데이터 이런 기존의 정형 데이터가 아닌 빅데이터 시대에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만 이제 수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사용자의 구매 및 행동 데이터 이걸 통해서 뭐 캠페인이나 소비자 분석 시스템 뭐 이런 서비스들을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데이터 중개해주는 어떤 모델은 데이터 익스체인지 플랫폼 상해 데이터 거래소 이제 중국에 있는 데가 가장 유사한 모델인데요. 여기는 중국 정부에서 주도를 했지만 민간 자본이 공동 출자를 해서 설립한 민간 법인이에요. 법인인데 여기는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뭐 데이터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상해 데이터 거래소가 사용자와 구매자 간의 어떤 데이터 거래를 중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 쉐어링 플랫폼이죠. 이제 공유를 어떻게 하면 민간 데이터, 그러니까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공동으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플랫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다양한 공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 유통을 위한 고려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거버넌스가 될 것이에요. 거버넌스 안에는 이제 카탈로그 서비스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냐부터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 그거 일단 잘 데이터셋을 찾았으면 그 데이터셋의 표준이나 품질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분석이 가능하니까 데이터 거버넌스는 너무 투머치하게 가져갈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품질이 확보된 채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데이터 거래 유통을 위한 고려 요소는 앞서서 이제 대충 보셔서 짐작은 하시겠지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는 샌드박스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툴들이 적용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무료든 유료든 직접 거래될 수 있는 결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호라는 측면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이터가 유통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아니면 데이터를 판매했던 원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소유자가 판매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서 또 다른 제3의 데이터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 원본 소유자에 대한 수익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유자에 대한 디지털 지재권 보호 체계 등도 고민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18년부터 데이터 공유 체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서비스 모델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데이터 상품 관리 그리고 샌드박스 이러한 데이터를 가치 평가하고 데이터를 거래 교환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찾아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쇼룸이라는 컨셉인데 이거는 검색 엔진 기반으로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전반적인 플랫폼을 관리해주고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과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 관리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어차피 그 빅데이터 거래소나 이런 거 많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국가에서 만들었던 작년 10대 빅데이터 거래소들은 전부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스토어도 그렇고 행안부의 오픈 데이터 포털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있는 프론트엔드 서비스는 다 포탈 업체가 개발을 많이 해요. 고객들이 원하는 입맛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저희는 데이터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뭐 포탈을 고민한 건 아니고, 포탈은 이제 파트너랑 같이 가고 있지만 백엔드 단의 어떤 서비스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솔루션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결집을 해서 이 데이터 상품에 대한 메타 관리, 수집 데이터 관리, 데이터 수명 주기 관리, 그리고 품질 평가도 가능하고, 이걸 전반적으로 이제 카탈로깅하는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한 건데, 이 부분은 뭐 선택적인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상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원본 데이터를 보존하고 데이터 복제 관리를, 복제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 분산 원장 관리를 통해서 거래에 대한 투명한 추적이 가능한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는 갖고 계신 거를 활용해도 좋지만, 어떻게 됐든 거래 유통을 하기 위한 데이터 상품을 분석할 수 있는 샌드박스가 별도로 고려되는 것이 현재 시장의 추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모든 서비스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에서 알고리즘 만들어서 API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거를 이제 포탈 그 파트너와 같이 고객사의 입맛에 맞게끔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아키텍처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기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반드시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나 제공자, 아니면 이 데이터를 사서 구매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구매자, 이들이 각각 포탈에서 데이터를 탐색해보고 분석해보고 하는 그런 개인별 워크플레이스가 필요한 이런 구조로 포탈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수집해야 될 대상 센터나 뭐 밑에 하위 기관들에서 중앙에 있는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데이터 거래소의 저장소로 데이터가 수집되기 위해서는 메타가 표준화되고 품질이 관리된 채로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상품으로 등록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앞단에 데이터 거래 플랫폼에 이런 프로세스들을 따라서 유통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기능들은 뭐 모든 포탈 그 거래소에 가면은 유사하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차별화되는 요소는 데이터 상품에 대한 관리를 저희 거버넌스랑 연계를 하고, 이런 연관 데이터 맵들도 사용자들이 데이터셋을 찾는 검색어, 아니면은 데이터셋을 구매한 사용 이력, 이런 것들을 다 로깅해서 저희 상품 메타 레파지토리랑 연계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추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저희 엔진에서 AP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한 어떤 이력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거버넌스 기반으로 데이터 거래 유통 플랫폼을 고안하게 된 이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시의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저장 플랫폼 ISP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 과제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도 데이터가 상당히 지자체 중에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데이터랑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아까 앞서 일본에서 고민한 그런 모델처럼 민간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 ISP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때 이런 데이터 공유나 데이터 거래, 수요자와 판매자를 매칭시키는 이런 논의 거버넌스 등을 이때 좀 서울시랑 많이 고민을 했고,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 거래 유통 플랫폼을 거버넌스 기반으로 고안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좋은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던 국가 10대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희가 4개 부분에 참여를 했는데, 오늘 저희 부스에도 와 계시지만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는 저희가 데이터 거버넌스 빅데이터 플랫폼, 그걸 기반으로 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컨셉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까지 전체를 다 저희가 구축을 했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0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하고 계신 저희 회사의 PM님이 부스에서 계시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가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면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는 저희가 산림 분야와 교통 분야 두 군데에 좀 경험이 있고요. 그 경험으로 이제 또 2013년에 앞서 설명드렸던
K데이터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데이터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니아에서도 한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했고 이 10개 분야의 빅데이터 거래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우선 데이터가 개방되고 거래되는 모델로 시작을 했고요.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 또 특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나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 거래 유통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이용자 중심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저희가 주사업으로 참여해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아직 데이터 스토어 개편까지는 안 갔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버넌스 기반의 데이터 샌드박스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스타트업이나 연구소,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은 민간 데이터에 좀 많이 있어요. 어차피 공공 데이터는 많이 개방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미개방 데이터 확보라는 아젠다를 이 과제에다 심어서 민간인들이 쉽게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살 수 없는, 지금 데이터가 구매되고 유통되는 건 다 B2B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이 내가 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드 데이터, 통신 데이터, 그리고 뭐 신용평가 데이터, 의료 데이터, 전반적으로 한 10개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박의정통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실데이터를 민간기업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여기에 그 폐쇄된 데이터 안심구역, 여기 직접 가셔야지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분석만 하고 서비스만 반출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질의 데이터 아니면 개인들이나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들이 여기 탑재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직접 방문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여기 데이터산업진흥원에 있는 데이터를 결합하셔가지고 분석도 하실 수 있거든요. 한 21개 정도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저희가 가트너랑도 파트너링해서 저희가 데이터 쉐어링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로 가트너의 2020년 9월 스마트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페이퍼에 저희가 등재가 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산림과 교통 분야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은 데이터 익스체인지에서 마켓플레이스로 가는 단계로 발전하는 그런 플랫폼들인데 이 UI 뒷단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메커니즘들이 숨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림은 이렇게 가공체계, 신규 서비스 발굴, 데이터 상품 개발, 빅데이터 마켓플레이스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 부스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요거는 좀 상세 아키텍처인데요. 결국에는 거래소에 있는 상품들을 직접 이제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고도화 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플랫폼에 대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상품 메타는 사실은 저희가 디켓이라고 하는 디켓이 뭐냐면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는 이러이러한 거를 거래 유통 메타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술 규격 표준이에요. 그래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디켓 2점대를 기준으로 해서 리소스나 데이터셋,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서비스로 데이터가 쉽게 찾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했고요. 저희는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메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 거래 유통에 필요한 카테고리를 5가지로 나눠서 상품 메타에 대한 속성 정보들을 정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비즈메타를 관리할 수 있는 저희 솔루션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분류 체계도 저희가 뭐 화면 개발 없이 여기서 이렇게 컬럼 설정만으로도 분류 체계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 메타 정보잖아요. 상품에 대한 메타도 저희가 이렇게 템플릿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여기서 컬럼 설정을 누르면 이 공통 템플릿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상품 메타를 쉽게 설정하거나 아니면 추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메타 정보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상품 메타를 그 학습시키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컨텐츠 메타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속성 정보들을 정의를 하고 나면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카테고리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그 경로까지 지정해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카탈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탈로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저희 엔진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데이터셋 찾은 검색한 이력이나 사용한 이력을 저희가 다 태깅을 해서 학습을 시켜서 데이터 유통 연관도를 시각화한다거나 맞춤 정보를 추천하는 그런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4가지 알고리즘 정도를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1단계로는 키워드 연관된 부분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상품 레파지토리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어랑 연관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서 데이터 맥 고도화나 추천 서비스를 내년도에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블록체인 부분은 이 아까 비활성 요인이 소유권, 저작권 침해, 낮은 복제 비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소하려고 데이터를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에 대한 메타와 데이터셋을 해시값으로 변환하고 이거를 블록체인 원장에 분산 원장에 저장하면서 저장소에도 그 해시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만약에 변조를 하게 되면 이거를 양쪽에 분산 원장하고 저장소에 있는 해시를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들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데이터 거래소에서 API를 통해서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저희가 개발한 블록체인과 그리고 저희 앞에 데이터 포탈을 관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저희 이루다까지 다 API로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요. 이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한 4개 노드로 저희가 가볍게 구성을 했는데 거래 이력을 다 추적하고 그래프DB로 추적 이력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에 이 데이터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별도의 거래소의 그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융합 서비스 계획이 앞으로는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에서도 각각 개별이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종 이렇게 한 10개 센터가 있는데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계속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고도화하는 작업 또 계획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런 데이터 스토어 모델을 저희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으로 이런 데이터 상품 메타, 거래 이력이나 사용 이력에 대한 메타들을 저희가 자산화해서 역량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은 파트너와 통해서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제로 데이터가 거래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향 데이터 거래소, 상해 데이터 거래소, 한국 데이터 거래소랑 MOU를 맺어서 데이터 거래에 대한 유즈 케이스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스콤도 데이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산업들과 연계해서 법률이나 가격에 대한 정책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맵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메타라는 또 새로운 개념인데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거래 유통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